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투자플러스의 최윤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 이상 빠지면서 190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까지 가담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고요.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었는데요. 주말에 있을 벤버냉키비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별다른 이슈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더 우세해지면서 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깔려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내일도 아마 오늘처럼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또 9월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점검 받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적으시고요. 그 밖에 알고 싶으신 점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상담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 가능한지요? 이런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센 투자 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LIG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GS 리테일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할 기업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GS 리테일의 실적 호조는 3분기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편의점이 꾸준한 출점을 통해 외형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기타 사업부의 효율성 강화 활동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GS마트와 백화점의 잔존 비용 정리와 법인사업 대손 정리 등의 수익성 개선 효과로 연 300억 원 정도가 기대되며 추가로 올 3분기에는 무더운 여름 날씨와 올림픽 특수 등의 우호적 영업 환경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슈퍼 부분은 의무 휴업 규제로 7월의 기존점 성장률이 마이너스 6%까지 하락하였으나 현재 조례 절차상의 사유로 의무 휴업이 중단되어 단기적이지만 8월에서 9월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GS 리테일은 최근 CU와 세븐일레븐 등 경쟁사의 공격적 출점에 따라 출점 계획을 당초 900개점에서 900개점 이상으로 상향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점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GS 리테일이 올해 약 1000개의 편의점을 오픈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순점포수 증가율은 약 16%가 되며 기존점 성장률 3%를 감안하였을 때 연 2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내년 출점 계획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당초 600개점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900개점까지 보고 있으며 역시 경쟁사의 공격적 출점에 따른 것으로 전 편의점 업계가 출점을 통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GS 리테일만 물러날 수 없기 때문이며 내년에 약 900개의 점포를 오픈할 경우 순 점포수 증가율은 약 13%가 되고 기존점 성장률 3%를 감안하였을 때 연 16%의 성장이 추정됩니다. LIG 투자증권에서는 GS 리테일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2012년 말 기준 17배로 유통업종 평균 11배 대비 다소 높은 편이지만 향후 4년간 약 20%대의 차별화된 EPS 성장이 전망되기에 성장성 대비 비싸지 않다는 판단이며 이에 따라 목표 주가 36,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한솔재지입니다.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배당 매력 부각될 시점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한솔재지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3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전년 대비 증액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가 증가한 252억 원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률은 2011년 3분기 4.3%에서 6.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재료인 펄프 가격과 고지 가격은 전년 대비 9%와 2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쇄용지 영업이익률은 2011년 3분기 2.5%에서 4%대로 개선될 것이고 백판지와 특수지도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4분기 투입 원가가 3분기보다 하락하면서 한솔재지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한솔재지의 펄프 가격은 6월을 피크로 재차 하락세로 반전해 성수기인 4분기 투입 원가는 3분기보다 하락하였고 고지 가격도 하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 1분기부터 지속된 실적 호조의 핵심은 결국 경기 둔화 시 제지 가격보다 원가 하락폭이 더 컸다는 점인데 이러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0년 한솔건설 대규모 지분법 손실에 이어 2011년 인쇄용지 전문업체인 아트원제재의 손실로 지분법 손실이 594억 원, 256억 원에 달했으나 한솔건설과의 지분관계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며 아트원제지는 최근 영업 환경 개선으로 금년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은 앞으로 한솔제지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 지분법 손실은 120억 원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연말로 갈수록 한솔제지의 배당 메리트도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 예상 주당 배당급은 450원 기준 배당 수익률은 5%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원가 하락으로 인한 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배당 매력을 바탕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한솔제지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오리온입니다. 우려를 잠재우는 해외 성과라는 긍정적인 내용의 레포트인데요. 먼저 오리온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2.7% 증가해 한국투자증권과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37.5%와 24.4%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적의 전망치가 상회한 이유는 중국의 빠른 소매점 침투와 러시아의 영업망 정상화, 스포츠 토토의 하반기 재계약 집중을 위한 상반기 회차 증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법인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2%와 76%가 급증하였는데 중국 법인의 원화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7%, 63.3% 증가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소매점 침투와 판매지역 확대 효과, 신규 카테고리 인기로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이며 중국 내 소매점 침투율은 전년 동기 20%에서 26%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매점은 대형 유통망 대비 수수료등 지원 비용 부담이 작아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영업이익률은 기존 예상 9.5% 대비 개선된 10.7%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대리점 구조조정과 영업망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리 완료되어 기존 4억 원의 적자라는 예상과는 달리 22억 원의 영업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스포츠 토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1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의 예상치인 160억 원보다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재관은 4월 초부터 시행된 기업형 할인점 휴무제로 판매가 감소하고 광고비가 집중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하였는데 7월 말부터 휴일 개점 할인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추석 이후 제과업계의 가격 인상도 시도될 것으로 보이므로 하반기 실적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실적 호조로 하반기 높은 기저로 인한 해외 법인 이익 증가 둔화 우려와 스포츠 토토 사업 연장과 관련한 실적 악화 우려가 상당 부분 소멸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리온의 목표 주가 96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GS 리테일, 한솔제지, 오리온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유창희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유열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상담 샘플러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3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 가능하고요. 먼저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문자 번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 받아보면서 첫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저 호남석이야. 호남석유 궁금하세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가? 아, 지금 들고 계신 건 아니시고요. 예. 예, 3, 4분기,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예.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앞으로. 예, 호남석유 그리고 지금 매수 손절 거하고 가능한지. 목표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전망 기업이 실적이 어떨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창희 전문위원님, 일단 호남 석유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거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은 전략이죠. 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석유화학 지금 업황이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싼가 보다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일단 차화정이죠. 차화정이 끝난 건 벌써 1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전차 종목도 조금씩 위태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가 지금 당장 올라가기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저점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많이 밀렸는데요. 유가가 유가가 떨어졌다 얘기 나오니까 바로 한 3-4%씩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랬기 때문에 하반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중국 모멘텀이 역시 아직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학주, 특히 화학주 중에서 호남석유화학은 그닥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화학주를 보신다면 차라리 정유주를 좀 보시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호남석유화학보다는 오히려 LG화학 같은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주는 조금은 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다른 종목, 잘 간 종목 많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좀 편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희 팀장님, 네. 오늘 문자로도요, 호남석유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은 24만 7천 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다네요.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 손절해야 되냐고 물으셨어요. 손절할 때가 일단은 지금은 오늘 빠진 상황에서 여기서 손절은 조금 내일 정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4만 7천 원 근처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22선 라인이거든요. 거기까지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비중 40%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중 좀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중에 23만 원을 좀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저점 갱신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호남석유화학은 제가 지금 매주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호남석유화학, KP케미칼을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합병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개는 같은 회사로 계속 분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합병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 큰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호남석유 매수해도 되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봐드렸는데요. 문자도 함께 들어와서 3958님의 종목인 호남석유 가격대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건지 의견을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먼저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드릴 종목은 솔본인데요. 솔본 매수가가 3,22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적으셨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는데 상담해달라고요. 3015님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솔본은 이제 지주회사격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에 이제 통신사업 같은 경우가 좀 구조조정을 좀 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프리차이라든가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을 좀 두고 있고 임대사업을 주로 이렇게 또 영위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본격적인 어떤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올해 단기적으로 한 7,000원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3,000원 선에서 거의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기업이라는 것이 일단 실적이 호전이 돼야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많이 괜찮은 최근에 좀 흐름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니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주가가 또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가는 흐름들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실적 성장세가 크지 않다면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군을 새로 개발하거나 이런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는 보시되 단기적인 대응 정도. 현재 주가 흐름상에서 보면 역시 한 3,700원 선 라인 정도의 저항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은 관점에서의 매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라벤이 잘 지나갔나 했는데 댐빈 영향이 오늘 서울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비바람 많이 부는데요. 비바람 조심하라고 또 문자에 적어주신 분 계시네요. 3532님 ICK 봐달라고 하셨는데요. ICK 매수가가 3,370원이시고 비중이 20%시랍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다고 적으셨어요. 네, 일단은 ICK가 이제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라든지 그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IC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지 특히 이제 올해 이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교체 카드 발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좀 시장 포화 상태에 국면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에도 좀 호재는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적으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금 급등주를 좋아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3,400원 정도, 3,370원 정도 매수를 하셨으면은 내려올 때 매수하셨는지 올라갈 때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미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이미 3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죠. 올라갔다가 기가 조정 주고 지금 가격 조정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 3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 주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3,45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는지 3,450원이 돌파가 된다면 일단 4,000원 근방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3,800원에서 3,9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에 걸리죠. 왜 그러냐면 지난 3, 4월달,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조금 나름대로 지지력을 형성했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85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니까 3,550원을 돌파를 해서 3,850원까지 강하게 올라온다라면 거기서 좀 비중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만약에 추가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4,500원이나 5,000원 근방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걸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의 기준점은 손절가를 먼저 다음에 말씀드린다라면 양봉의 기준 양봉가 지난 8월 16일이죠. 8월 16일 상한가 쳤던 양봉의 2분의 1 위치가 손절가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보면은 최근에도 지지가 됐었죠. 2, 3일 동안. 여기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거기서는 좀 손절을 감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ICK 받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효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효성을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아, 이거 8만 원에 15%입니다. 8만 원에 15%요? 예,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매수 가격도 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중간에 주가가 그래도 좀 올라왔을 때 7만 원 가까이 올라왔을 때 팔지 않으셨잖아요. 예. 예. 손절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네요. 한번 좀 기다려 좀 보려고요. 아, 기다려 보려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면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겠어요. 예, 예. 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효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풀어드릴 예.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이율 팀장님, 효성이 건설 쪽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효성은 이제 지주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효성이 이제 여러 자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상장이 많이 안 돼 있고요. 효성은 지주회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효성이 여러 사업 분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학이라든가 섬유 분야라든가 또 산업 뭐 타이어 코드로 대변되는 산업 자재 부분이라든가 또 스판덱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 복합 사업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효성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해설을 해드렸었는데 지능 기업에 대한 여파가 좀 많이 컸었습니다. 사실 작년과 올해까지 걸쳐서 지능 기업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화학 업황이 또 좋지는 않았어요. 철강화학이 상당히 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학 업황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익이 다운이 되면서 또 적자 또 전환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효성 자체는 대단히 큰 그룹이죠. 효성 그룹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뭐 8만 원 선까지 상승은 저는 한다고 보는데 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많은 좀 실적이 이제 창출이 돼야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정도로 보시고 내년 이후로 좀 기약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단기 낙폭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단기 낙폭은
5만 원 이하까지도 좀 주가가 빠졌다가 6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대신 효성의 주가가 이렇게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대신에 2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 좋았고, 또 하반기 3분기도 약간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3분기 실적이 증가가 될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입장에서는 6만 원 선 언저리에서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6만 원 선이나 한 5만 7천 원 선까지는 좀 지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현재 저점은 다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분께서 약간 시간 투자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라면 3분기 실적 호전을 기다려 보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들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8만 원까지 가는데 기간을 좀 여쭤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예. 왜냐하면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또 여파로 인해서도 또 올라갈 수 있고, 또 최근에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라는 그런 또 호재가 좀 있어서 예. 역시 약간의 수급이 좀 더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땐 효성의 체력이라면 뭐 8만 원 정도까지는 시간 투자가 된다면 좀 올라간다고 보지만, 당분간 좀 탄력은 좀 둔화된다. 그래서 좀 길게 보시면 내년도 정도까지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이번에 또 문자 들어온 종목 중에서 보겠습니다. 파미셀 볼게요. 파미셀을 7,440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예, 2202님께서 보내셨는데 단골로 참 많이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7,440원 매수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매수하셨는지 최근에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회사 자체가 뭐 최근에 보면 의류제약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특히 제약주가 급등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미스 같은 경우도 뭐 줄기세포 관련해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약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뭐 길게 봤을 때는 좋아 보입니다. 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자가 좀 심하죠. 특히 이제 올해 6월달 같은 경우 또 유상증자 나오고 했었고요. 6월달, 5월달 주가가 한번 파동을 보였던 부분은 약간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약간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죠. 지금은 일단은 약간 쉬어가는 정체 국면에 놓여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쯤은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어요. 한 7,3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7,200원 잡아드릴게요. 7,200원이 지난 5월달하고 6월달에 단기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변곡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조금 더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올라온다라면 상당히 모양이 고무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어차피 맞을 자리였거든요. 8,300원이면 8,300원 자리에서 한번 맞을 자리였는데 여기서 그렇게 1,000원 정도 한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 마무리가 되고 가격 내지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되고 8,300원을 일단 돌파를 시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온다면 8,300원까지는 추가로 올라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한 9,000원에서 만원 사이까지도 충분히 추가로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파동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올라오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접어주고 지금 올라온다라면은 한 만원까지도 조금 열려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8,300원 돌파니 좀 보시고요. 아래로는 7,2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거기서는 조금 손실을 좀 확정 짓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파미셀이었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엔진을,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었던 두산 엔진을 30%가 있었는데 일단은 손절을 하고요. 성우전자로 갈아타셨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우전자 사신 가격은 3,900원이고요. 비중이 70%십니다. 잘 산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8209님이시고요. 잘 자르고 잘 잡은 건지요? 글쎄요, 성우전자는 사실은 휴대폰 부품주, 우리가 이제 전자파 차단을 하는 그런 재료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성우전자가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최근에 좀 올랐어요.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크게 레벨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최근에 상반기까지의 흐름은 나쁘진 않은데요.
주가는 조금 높은 단계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면 5,000원 선 라인 정도가 거의 신고가, 최고가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지는 아무래도 저점에 잡으신 것보다는 좀 낮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뭐 실적 베이스나 이런 거는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의 뭐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스마트폰 때문에도 상당히 그 수익이 많이 난 우리나라 어느 어떤 수출이 되겠는데,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부품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흐름은 양호하지만 주가는 조금 높은 상태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방마를 좀 짧게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수준까지 잡아보되 1차적으로만 본다면 4,000원 선의 안착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한 3,800원 이상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4,000원 이상에서 안착은 아직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원 이상의 안착을 좀 보시고, 일단 상반기까지의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이익을 기대하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이고.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대우건설요. 대우건설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12,200원에 40%요. 12,200원에 40%요. 예, 그게 아우. 산지 좀 오래됐는데 예. 마음고생이 좀 심하네요. 예. 그래도 주가가 8,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뭐 11,100원 할 때 좀 매도 하려고 그러다가 좀 더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나눠놨더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또 떨어져 버리네요. 예. 10,000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어제 뭡니까 지부에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아, 그러세요? 애들리터리요. 예. 예, 좋습니다. 대우건설을 12,000원대 잡으셨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잘 기다리셨고요. 지금 한 10,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네.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최종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내리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우건설 제가 보기에는 더 갈 것 같아요. 예. 더 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건설주 중에서 지금 대우건설이 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대우건설이 한 6월 달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건설주 중에서도 대우건설이 제일 탄력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주를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뭐 대우건설주가 좀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올랐었죠. 뭐 조정이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조정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가격이 다른 애들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예, 가격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하반기 실적이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상반기보다.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을 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요즘 광고 보십니까? KDB 산업은행 광고? 산업은행 광고를 보시면 계속 뭔가 개발을 하면서 주변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 자회사죠. 그러니까 그룹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빚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라 그럴까. 재무적인 구조를 거의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설주를 보신다라면 대우건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저쯤에 사신 게 아니라 물리신 거를 이제 갖고 계시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시청자분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뭐 한 8,000원까지 빠졌던 거를 지금 여기서 손절하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손절 안 하실 것 같아요. 비중이 40% 정도 되시는데요. 그냥 갖고 계십시오. 갖고 계시고, 다만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야 될 때는 있어요. 언제 해야 되냐면은 9,2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조금은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오늘도 1,900을 깼다가 올라갔거든요. 1,900을 이탈하고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종목은 좋아도 시장이 안 좋으면서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200원이 안 깨진다라면 그 자리가 120선 살짝 아래거든요. 120선 아래, 살짝 아래인데 여기만 지켜진다라면은 조금 더 갖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여기서 바로 뭐 12,000원까지 간다고는 말 못해요. 왜냐면은 기간 조정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앞으로 좀 길게 봤을 때 좋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얘가 뭐 대우건설이 16,000원, 2만원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일단은 추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걸릴 자리에서 한번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좀 참기 힘들다 싶으시면은
올라온다라면 다시 10,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10,000원에서 1,5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걸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나서 다시 보든가 아니면 좀 믿고 회사를 믿고 실적을 보면서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0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전량 손절하기보다는 일단 반 정도는 자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다리더라도 9,200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일단은 절반을 분량 줄이시고요. 대응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볼 종목은 웅진에너지인데요. 웅진케미칼이라고 적으셨는데 보내신 가격대를 보니까 케미칼이 아니라 에너지일 것 같습니다. 웅진에너지 3,67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요. 0708님 태양광 앞으로의 전망 또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고 적으셨습니다. 글쎄요, 웅진에너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 업황이 좋지는 못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계속 구조조정 중이고 과잉 공급 중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 전체적인 큰 업황 자체가 턴이 안 된다면 사실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이제 웅진그룹에서 그 태양광 쪽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웅진코에까지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태양광 업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낮았던 웅진에너지 주가가 최근에 추가 하락한 것은 이제 웅진 폴리실리콘을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매각이 된다면 역시 웅진그룹에서는 태양광 쪽을 키우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웅진 폴리실리콘이 매각이 된다면 이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추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볼 게 없거든요. 태양광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폴리실리콘, 웅진 폴리실리콘의 매각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도 4,000원 이하의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거래를 트면서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4,000원 이상 빠른 회복이 안 된다면 당분간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신 게 오늘 다행히 사셨기 때문에 반등은 기다려 보시되 4,000원 선 이상 안착이 안 된다면 짧게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오늘 사셨다는 분 종목 봐드렸고요. 앞서서 우리 대우건설 봤었는데 이번에는 현대건설이네요. 유창희 팀장님께 여쭤볼 겁니다. 현대건설 매수하신 분 가격대를 알려드릴게요. 9만 원에 10%시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어요. 2793님 이분도 꽤 오래 고생하고 계시네요. 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9만 원에 10%면 1년이 넘으셨어요. 작년 이맘때 아니죠. 작년 봄이죠. 작년 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10% 비중이 상당히 적으셨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대우건설하고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건설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뭐예요? 이거 종목은 뭐예요? 올라오지 못했죠. 아까 대우건설은 쭉 뽑아내고 조정이 지금 나온 거지만 이건 뭐예요? 8월 초까지 올만 올라오고 지금 2주 정도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약간 좀 후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좀 확인하시고 신규 매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싸리 6만 원 초반이죠. 6만 1,000원에서 6만 2천 원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거기서는 한 번 정도 매수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5월 달하고 6월 달, 7월 달에 지지가 됐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차라리 67,500원 혹은 67,000원이 돌파되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것도 좋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한번 1차 가격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올라오는 그 초입에서 매수가 되시는 거거든요. 2차 상승에. 그러면서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120선이 또 내려오겠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120선이 또 내려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돌파가 또 확인되는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67,000원이 돌파될 때 확인하고 매수하시던가 아니면 61,500원 혹은 62,000원이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시던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겠죠.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기간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현대건설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를 하실 바에야 차라리 그 자금으로 대우건설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현대건설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요. 대응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번에 금호석유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7042님께서 123,000원에 20% 들고 계신데 걱정이라고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사실 금호석유가 그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작년에 있었죠. 25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합성고무, 이제 천연고무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그런 흐름이 좀 나오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이 됐고, 특히나 이제 화학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또 중국의 내수 부진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히 레벨 다운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사실 충분한 주가는 많이 빠졌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25만 원까지 진출했던 금호석유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성 고무 쪽이겠죠. 아무래도 넘버원 업체이기 때문에 또 가장 매출 비중이 큰 합성 고무 쪽이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당장은 합성 고무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고, 특히나 중국의 어떤 수요 부진이 계속 좀 이어진다면 당장 모멘텀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가상으로 봤을 때 큰 맥락에서 본다면 10만 원 선 정도까지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최근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매도로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빠른 결정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만 원 또 10만 원 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등 시에는 지금 최근의 반등에서는 13만 원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천연고무 또 합성고무 업황이 크게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관점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39 하나님께서 삼성중공업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 26,800원에 비중 10%로 들고 계시다고요. 며칠 전에 주가가 4만 원 올라갔을 때 그때 상담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좀 늦게 보내주셨었나 봐요. 상담을 못 해드렸었는데 지금 봐드리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솔직히 이럴 때가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삼성중공업 자체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선업하고 좀 달라요. 삼성중공업은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쪽에 되게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중공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차트가 차트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고기가 지금 완성 국면에 있거든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완성 국면에 있고요. 월봉을도 한번 보실까요? 대세로 보신다라면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삼각 수렴을 하는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돼줘야 돼요. 원래 한 8월 달쯤에 돌파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삼성그룹이 조금 안 좋았죠. 물론 그저께 안 좋았던 건데 먼저 거기서 조금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유가라는 부분이, 원래는 삼성중공업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선업황도 있지만 유가라는 부분이 좀 올라가야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쪽에 또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머뭇거리다 보니까 주가가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습. 회사는 좋지만 옆으로 추가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좀 기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어요. 이럴 상황에서 이제 지금 26,000원대 매수하셨으면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 지금 중심축이잖아요. 위아래. 그러니까 위로는 42,000원, 아래로는 한 34,000원, 그 사이에 딱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여기서 자르시기에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시기보다는 좀 갖고 계시고요. 다만 35,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35,000원이 좀 무너진다라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했다라면 차라리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35,000원에서 35,500원이 지켜지지 못하면은 거기서는 좀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다시금 4만원이나 41,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거기가 돌파가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4만원 올라왔다고 그냥 함부로 파시지 마시고 돌파되는지 확인하고, 돌파가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서 다시 이익 실현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둘둘육님께서 아트라스 BX 문의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 상거래일간 주가가 12% 이상 크게 올랐는데요. 사신 가격대가 좋습니다. 27,500원, 15%시고요. 목표가 정해달라고 보내셨네요. 네, 최근에 아트라스 BX는 뭐 아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렇게 예. 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좀 주가 흐름 좀 무거웠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됐죠. 납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또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어떤 또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은 뭐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아트라스 BX는. 그래서 또 납축전지 사용량도 상당히 또 증가가 되고, 또 현재 추세적으로는 다만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 큰 그림에서 보면 과거의 이전 고점이 35,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3분기나 4분기도 실적이 오히려 평소 예상보다 좀 늘어날 걸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조로 간다면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한 35,000원 선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순항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만약에 눌림목이 좀 나오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매매 대응도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어서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을 문의하신 분 가격대를 볼게요. 아, 예.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3011님, 내일장에 매수 가능할까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봐요. 내일장 매수는 좀 아닙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1,700원이 1,750원에서 1,700원 사이가 돌파가 확인됐을 때 거기서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서의 매수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지금 매물이 좀 있고요. 매물이 있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돌파하려다가 장대 음봉을 맞았던 부분이 있고 오늘도 윗꼬리가 나왔던 부분이 있죠. 이런 거 부분은 조금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확인하고 1,700원 돌파가 됐을 때 그때 확인하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코콤 봐드리겠습니다. 코콤을 3,72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266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목표가를 4,500원 잡고 있는데 괜찮은지를 여쭤보셨군요. 글쎄요, 코콤은 말이죠, 지금 테마주거든요. 테마주 흐름을 사실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수급 분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이 들어오면 사실은 또 추가 상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수급에서 많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데, 코콤은 사실은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업인 뭐 그 홈네트워크라든가 비디오 도어폰이라든가 이쪽 매출이 지배적인데, 사실 그쪽에서 큰 이런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경제민주화 테마로 좀 엮이면서 상승한 부분이 크고 수급 특징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수급만 좀 분석을 해드린다면 현재 흐름에서 한 3,500원 선 정도에선 지지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상승을 노리는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대신에 4,000원 이상 안착이 좀 안 된다면 역시 짧게 보시는 전략. 왜냐하면 상당히 주가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급락 또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4,000원 안착이 안 되면 매도하시는 전략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모헨즈 살펴드릴게요. 모헨즈 문의하신 분 가격대를 살펴보면요. 2,900원에 20%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꼭꼭 봐주세요. 이렇게 적으셨고요. 2,900원에 20%시면은 지금 이미 자를 자리 근처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솔직히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약간 이제 회사가 하는 게 뭐예요? 레미콘 사업 쪽으로 좀 건설업 관련된 거죠. 근데 건설업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좋지 못하는 첫 단점이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박근혜 테마주라고 조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신공항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죠. 하지만 모엔즈 같은 경우는 거의 앞에서 올라온 게 없었어요. 없었고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 있는데, 이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끼는 좀 있어 보여요. 뭐 방송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끼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 갖고 있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애매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뭐 크게 밀려봐야 한 2,70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거기서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또 뭔가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조금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적다. 왜냐면 거래량이 2천원짜리인데 10만 주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큰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850원 정도, 2,9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2,880원 지금 매수가신데 차라리 좀 자르시고 고리고 나서 3,200원 정도 혹은 3,000원이 3,100원에서 3,200원 사이가 강하게 돌파된다라면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자르고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KT 봐드릴게요. KT 42,000원에 40% 장기 투자도 괜찮다고 306165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우는 표시 있잖아요. 그렇게 네네. 왔거든요. 예, 걱정 일단 많으시죠? KT는 사실은 굉장히 그 경기 방어주라 그러잖아요. 통신주는. 그래서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이고 통신 사업의 성장세가 사실은 그 뭐 스마트폰을 그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쪽 위주로 좀 재편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반등은 좋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배당 매력이라든가 또 그동안의 주가 낙폭 과대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은 그런대로 스마트폰이 선전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가입자가 좀 늘었거든요. 최근에 선전도 좀 많이 나오던데 KT 선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그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더딘 흐름이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 계속 좀 진행되는 동안에 좀 분할 매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상당히 좀 무거운 흐름이고 차트상으로도 4만 원 이하에서도 아직 매물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3120님께서 자원에 문의 주셨습니다. 2,808원이 매수가 50% 들고 계시네요. 존경하는 유창희 팀장님 받아라고 하시는데요. 좀 짧게 볼게요. 2,880원이요. 지금 이 종목이 좀 애매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기간 조정이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올라온다라면은 일단은 어디냐? 3,000원 정도? 3,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3,5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매물대는 좀 있지만 다만 여기서 2,700원 정도, 2,650원 잡아드릴게요. 2,650원이 무너지면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 3,000원이 돌파가 되면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좀 갖고 계시면서 한 1, 2주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면 2주, 짧게는 일주일 뒤에 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문자를 똑같은 거를 계속 보내주시기보다는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시는 게 상담받기에 더 유리하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아이밸류 네트워크스 이효열 팀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